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 팍팍한 어떠한 재정 지표나 가용 예산에 대한 부족 현상, 그러니까 지금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쓸 돈이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들어오는 돈, 이게 재정 수입이 맞나요? 늘려야 되죠.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 기업을 유치해서 뭐 세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성과가 확인될지도 모르는 이런 대장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과연 부천 시민들의 삶에 획기적인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세입, 세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입은 일단은 구조 자체가 되게 변화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비단 그리고 부천시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지만으로 될 문제도 아닌 부분이면 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하고도 맞물려야 되고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경기의 어떤 화랑에 네. 의해야지만 셀 수 있는 거고 네. 인구 이동의 어떤 측면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거라서 쉽지는 않은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주장이나 분석이나 결정하지 말자. 좀 창피하더라도 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네. 내가 당선되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가 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조금 해가 되더라도 참 어려운 부탁일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하고 거기서 개선점이 나오면 그거를 개선점을 말하는 사람들 네. 우리 같은 민간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획기적으로 정책을 개선시키고 변화를 주는 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그거를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네. 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당장에 속되면 어그로라 그러죠.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일들을 갖고 하지 않더라도 네. 은근하게 세입 기반 확충하고 세출 어떤 효율화하고 채무 관리 잘하고 공약 잘 설계하고 이런 분들이 우대받는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공무원들이 됐든 네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 후배님 모시고 네.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질문에 네. 대한 답 앞에 너무 네. 서두가 길었는데 네. 세입은 그래요. 지금 뭐 대장 산업 첨단 산업단지 이게 최근에도 뭐 보도자료 부천시가 내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 위기다 이런 또 우려들이 있고 네. 이런 맥락에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시겠지. 이제 근데 제가 그 기사도 보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믿겠어요. 아, 네. 못 믿겠어요. 솔직히. 회계사님이 보시기에 믿지 못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말씀. 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가 네네. 아니고 그분들도 다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네네네. 분들이니까. 근데 네. 이 디테일이 과연 검증이 된 것이냐. 단기적인 어떤 네. 비판이라든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아닌가. 물론 로드맵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는 2조 5천억의 일반회계 예산 2조 1천억 중에 한 5천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네. 그리고 세외 수입이 한 900억, 특별하게 합치면 1천억이 넘어가는데 네. 세입의 지방세가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재산세, 네. 그다음 지방소득세, 네. 그다음에 우리가 피워서는 안 된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는 담배 소비세, 아, 네. 그리고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 지방 소비세 네. 등등이 있어요. 그 구성을 보면 네네네.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있고 네.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근로소득자가 있고 네.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네. 국세입니다. 국세. 네.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요. 네. 쉽게 말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죠. 네. 근로소득세. 기타 이제 이자 들어보신 이자 네.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뭐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이제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개인 사업자, 부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네. 또는 좀 크게 운영하시더라도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회사, 네. 유한회사, 법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각각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자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이 운영이 돼서 버는 돈에 네. 대해서 일정률의 법인세,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근로자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고. 네네. 그럼 그 내는 세금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정확히는 과세표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튼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네. 한 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네. 그래서 근데 법인세를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나왔어. 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억을 내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을. 한 10% 정도. 예, 그러니까 예. 10%라고 추산해서 말씀드리면 네. 돼.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여튼
지방소득세를 구성하는 게 개인 사업자가 버는 돈, 법인 네. 사업자가 버는 돈, 근로소득자가 버는 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을 내. 우리 후배님, 제가 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네. 10%의 지방소득세가 네, 붙는데 네. 부천시에 낸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소득이 네. 높아야 돼. 네. 고소득층이 많아져야 돼. 근무지가 여기. 네. 근데 과연 부천이 그래요? 아니잖아. 안타깝지만. 지금은 네. 예전엔 좋은 기업들 많았지만 많이 네. 유출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다 서울로 나가고 판교로 가고 고부가 가치가 형성되는 화성으로 가고 이렇게 네.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근무지에서 내요. 그러니까 부천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높은 소득이 창출돼야 되는 거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는 또 편을 달리해서 얘기하면 네. 되고 근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뭡니까? 그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면 원칙적으로는 본점이 여기 있어야 돼. 아, 그런가요? 본점이. A라는 기업이 부천에서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서 네. 법인세는 국세로 내는 거고 네. 거기에 10% 정도 추산되는 지방소득세를 부천에 낸단 말이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부천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돼요. 이익이 네. 많이 나는. 소위 얘기하는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그 법인이 사업장이 지점이라든가 네. 사업장이 부천이 아니라 서울에 있거나 안양에 있거나 부산에 있으면 네. 일정한 산식, 뭐 정확히 얘기하면 종업원, 그 사업장의 종업원 수하고 면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 네. 간단히 얘기해서 A라는 기업이 부천에 본점이 있고 다른데 지점이 있는데 네. 그 회사가 당해년도에 내야 될 지방소득세가 10억이다. 네. 그러면 그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비율을 계산해서 5억씩 나온다 그러면 네. 5억씩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천에 본점이 있거나 또는 네. 지점 또는 그 세법에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네. 어떤 시설이 물적 시설이 부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는 부천시가 지금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아주 굵직한 기업 4군데가 네,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연구시설 R&D 네.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고 그거를 유치하신 분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시장님 또 전임 시장님 때 이렇게 연결되면서 같이 이제 혼재된 정책 같은데 네. 더구나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는 마당에 네.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거기에 네.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대한항공 또 하나가 DN 솔루션스인가 뭐 그래요. 네네네. 그 네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잘 된 일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뭐 260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창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공인의 계산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산출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260억이 지방소득세로 나오려면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2,600억이 늘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얘기는 좀 생략하려고 하는데도 법인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네. 소위 얘기하는 내가 번 돈에 쓴 돈 빼서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만들어지는 네. 숫자를 과세 표준. 네네. 거기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산출해요. 네. 그럼 과세 표준이 2억이 안 되면 9% 적용을 받아요. 네네. 2억에서 200억 사이는 19% 적용을 받아요. 또 2억에서 3천억 사이는 21%, 또 2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역산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네. 2,600억의 법인이 물론 가정이 들어가고 전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림잡아 추산을 해보니까 14,000개 기업이 2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기업이 늘어야 돼요. 260억이란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려면 네. 적어도 매해 이익을 2억 정도는 과세 표준 2억 정도가 나오는 네. 그런 기업이 14,000개가 늘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 네. 그것도 100몇 개가 늘어야 돼요. 그러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세율 구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지는 무슨 얘기냐면 네. 아 정말 그러면 좋지. 260억이 매해 이제 시의 세외 지방소득세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참 반갑고 박수 칠 일이고 그런 일들을 유치하신 분들은 정말 상 받아야 돼요. 부천시를 위해서. 정말 상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정확하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든다는 거지.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주 요즘 뭐 잘 나가는 네네. 회사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네. 나와 있는 기업들 제가 재무 정보도 봤어요. 네. 봤는데
전제 자체가 틀리잖아. 부천의 사업자 네.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이 아니라 본점이 다 다른 데 존재하는 네. 회사들이란 말이야. 들어온다고 네. 하는 연구 시설이 뭐 3,700명 정도 이제 연구 저기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파생될 거고 네. 주변 기업들이 성장할 거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 좋은 얘기, 뭐 틀린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 잡은 건 좋아요. 근데 그 사업장이 지방소득세를 내는 사업장인지 세법적으로 확인됐느냐. 그것도 한 네.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네. 그분들이 여기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개인 지방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여기 내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복잡하게 드렸지만 그렇게 4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 근무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 일부가 부천에 귀속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 산출 기초라는 게 소위 시민을 대상으로 얘기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렇고 네.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실행 가능한 숫자냐 이거는 틀렸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네. 검증해 봐야 된다. 그게 맞는지. 그런 맥락인 거고. 그 얘기 나오니까 마저 얘기할게요. 네. 그 대장동 거기는 우리 후배님은 부천의 이제 남쪽 출신, 전 네, 북쪽 네. 출신이에요. 네, 거긴 네.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보던 동네란 말이에요. 진짜 어릴 때 대장초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저는 약대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네. 그 대장동 벌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대장동과 연접해 있는 오정동, 도당동, 내동, 내동, 삼정동이 네, 네. 부천의 전형적인 공업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저는 그 지역에 자란 사람 중에 한 네, 명이란 네. 말이에요. 거기서 참 부천 사람들이 다 기회를 얻었고 네. 또 거기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나 세금, 세수 이런 것들이 부천시 성장의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크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주제에 약간 벗어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세수 증대 효과나 산업 뭐 유발 효과나 이런 장밋빛 얘기들 좋습니다. 그렇게 이행되길 정말 바래요. 저는 네. 정말 바라는데 풍선 같아서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밀려 이게 뭔가 풍선 뭐라고 표현하지 그걸 풍선 효과. 예, 네, 예. 그런데 네, 네. 과연 그 앞에 부천을 먹여 살려왔던 네. 그 오래된 노후 공업 지역에 대한 대책은 과연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네. 보도자료에 보면 역시 좋은 얘기는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창출되는 세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네, 네. 그건 진짜 부천에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그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네. 이런 것들이 다 부천시 세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면 희망대로 그렇게 4개 기업이 유치되고 산업 인프라가 개선돼서 그 기업들이 글로 들어가서 뭐 일정한 요건을 좀 입주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발 효과가 과연 다 같이 감안되는 거냐. 그쪽이 공동화되고 오히려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떠나야 되고 네. 그래서 세수가 한쪽은 늘어나는데 한쪽은 줄어든 효과까지 고려한 정책이냐. 그럼 대장동 산업단지 내에 했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걸 실현해 나가면서 계속 중원부원 같은 얘기를 하지만 도당동, 삼정동, 내동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부천길 걷기 하면서 많이 걸어가 봤어요. 네, 네. 변한 게 없어. 약간의 뭐 건물들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네. 골목골목을 들어가면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노동자들의 구성만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익히 알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많이 와 있고 뭐 좀 생산 이런 것도 좀 기계화됐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전 특히 공연에 계세하니까 기업들 그쪽에 제 고객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도 거기 이제 그 모 기업의 사장님하고 미팅 자리가 있었어. 근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그분이 그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걱정을 해요, 먼저. 그럼 거긴 좋은데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세수 증가에 대한 260억에 몰입하지 말고 네. 우선은 그게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주장하는 거 틀렸으면 저한테 뭐 관련된 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뭐 맞으면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아주 긍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고 곁가지 얘기가 아니라 같이 부원하고 싶은 거는 그 주변 공장 지역의 어떤 변화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거기서 지금까지 창출된 세수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의미 있는 정책이고 그게 또 이후에 부천의 재정 네.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이 될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